저번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주팔자를 생극으로만 이해하면 극히 단순합니다. 세상을 생할래, 극할래, 양분하여 극단적으로 살핍니다. 이 팔자에 존재하는 에너지들은 절대로 서로 때려잡고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궁도 생극 원리처럼 나는 너를 극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너는 나를 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성의 세상처럼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하고 너는 나를 위해 존재 가치를 얻는 겁니다. 너와 나는 더불어서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으로 보아야 하며 명리 이론 또한 이 극히 현실적인 방법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나는 너를 공격하고 너는 나를 공격해야만 하는 이런 생극론의 망령에 시달립니다. 자, 유금이 개해로 풀어지면 개해는 유금을 목기로 바꿔야만 시간 흐름이 정당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바로 금, 수, 목, 화 흐름입니다. 금 시종자가 수기에 풀어지고 콩나물로 바뀌고 자라서 콩나물들이 부피를 확장할 수만 있다면 시공간 흐름이 극히 정상적입니다. 이 시공간 흐름이 바르다는 뜻은 일이 순차적으로 무리 없이 흘러감을 뜻합니다. 이 진행하는 일이 막혀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 사주를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흐름이 막힙니까? 혹시 좀 감이 오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일주에서 흐름이 막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개해까지 왔으면 그 다음 일을 해야만 하는데 오히려 이상하게도 경신이 나와 버립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시간이 역류하면서 운이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집안은 연지 종잣돈을 부모가 받아서 잘 활용하는데 경신이 나오면 이 부모 또한 일주에서 운의 흐름이 막힙니다. 월주 개해의 자식궁이 이 경신에서 흐름이 막히고 일간도 일주에서 흐름이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일주의 간지가 전체 흐름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떤 구조였어야 좋을까요? 당연히 갑인, 병인 이런 식으로 짜여져야만 합니다. 만약 갑인이었다면 시주의 병호간지였다면 임갑병 조합으로 교육, 의료, 공직의 종사할 운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시주를 보십시오. 또다시 파도가 회오리 치면서 역류합니다. 병진, 병호 정도로 나와야 하는데 정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숙명은 정해진 겁니다. 일주에서 시주로 흐르는 동안 시간이 역류하면서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병화와 정화 그리고 경금의 관계입니다. 만물의 이치가 애매하고 헷갈리면 사계도의 원리 그대로 이해하면 끝입니다. 극히 간단 명료한 기준점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절대로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극히 자연스러운 지혜입니다. 이 사계도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병화는 분산 에너지로 경열매를 확장하는 데 쓰입니다. 하지만 정화는 동일한 화기임에도 불구하고 수렴, 중력 에너지로 이 신열매를 단단하게 만들어 부피를 줄이고 딱딱하게 만드는 데 쓰입니다. 예로 사업이 확장했다고 할 때는 병화를 의미하고 사업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할 때는 정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동일한 화기임에도 이 정반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신일주는 병화가 좋을까요? 정화가 좋을까요? 당연히 병화가 있어야 경신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 구조가 만약 정화가 아니라 병화였다면 병경자 조합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정화이기에 정신임 조합을 활용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경신이 아니라 신유일주였다면 전혀 다른 에너지 쓰임으로 바뀌는 겁니다. 경금은 병화가 필요한데 정화를 써야 하고 정화는 신유가 필요한데 경신을 얻어서 서로 시공간 배합이 적절하지 않으면서
년, 월, 일시, 시간도 일주에서부터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일주의 시공간에 이르면 인생이 꼬이도록 짜여진 시공간표를 받고 태어난 겁니다. 이 일주의 시기, 38세 즈음에 이르면 해수에 있는 갑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지에서 목을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고 신이 오히려 방해까지 합니다. 자, 그럼 이 구조에서 나쁜 역할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일지의 육친이 하는 것이고 일지의 시공간이 하는 겁니다. 이제 시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정화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병화가 있어야만 할 자리에 정화가 있고 경신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그래도 정화가 나름대로 좋은 역할을 하는데도 임술대운에 왜 좋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시공간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술대운은 초년, 즉 계유를 지날 때입니다. 그렇다면 임술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이 술토속의 정화가 유금을 자극하여 임계로 풀어지게 만듭니다. 바로 정신임 삼자조합을 이루어서 연주와 월주가 상징하는 조부모, 부모 궁유에서 발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잘못 보았을까요? 어떤 판단을 잘못했길래 나름의 역할을 하는 정화를 흉신으로 몰고 가야만 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정화가 임수와 합극당하여 문제가 생겨야 함에도 오히려 발전하였기 때문에 이 정화를 나쁜 역할을 하는 당사자로 만들어야만 하고 제거해야만 좋다는 논리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금수종합격으로 몰고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냐? 이 시공간의 조우에 대한 문제를 간과한 겁니다. 기존의 생각론에는 시공간 개념이 없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정화가 연주에 붙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주를 보시면 정화는 시간에 있고 그 시기는 46세에서 53세입니다. 그런데 임술대운은 연주 계유의 시공간에 온 겁니다. 아직 시주에 이르려면 최소한 30년의 세월이 흘러야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임술대운은 어려서 정의밥을 하더라도 정화가 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술토속의 정화가 정신임 삼자조합을 이루어서 발전하였던 겁니다. 즉 핵심은 이 유금 시종자가 개해에서 발화하는 시공간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지 이 정의만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며 시공간에 아직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이 구조에서 정화의 문제는 46세 즈음에 문제가 생기도록 시간이 정해진 겁니다. 이 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46세 즈음에 해해가 정화의 등장으로 난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화가 없거나 등장하지 않으면 이 개해는 수기로서만 존재합니다. 방탕합니다. 그런데 유금 시종자를 만나면 안정되면서 정착합니다. 자, 여기에 다시 정화를 만나면 정신임 조합을 이루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해해는 자연적으로 정화를 향하여 갑니다. 이 시공간에 이르지 않아서 개해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몰랐는데 이 46세 이후의 정화는 개해에 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신에서 불행이 시작되고 정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이런 시공간의 흐름을 이해했다면 이제 원국의 대운까지 감안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삶의 내용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로 임술대운의 정화를 제거하여 안락하게 지냈고 신유 경신대운의 발복으로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기미대운에 낙지가고 무호대운에 재산을 모두 잃고 세상을 떠났다. 자, 흔히들 금수상관 희경관이라 하여 정화를 이용했다가 큰 오류를 범한다. 이제 좀 보이십니까? 기미, 무호를 사주팔자에 맞추려 하지 말고 이미 정해진 숙명,
사주팔자 원국을 먼저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방식이 사주구조를 보고 운을 읽어내는 겁니다. 이런 방식에는 격국도, 용신도, 왕쇠도, 조후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인위적인 신살도 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시공간 흐름만으로 살펴서 삶의 역정을 추론합니다. 13강에서 하나만 더 금수상관 희경관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